부터 6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는 부분 공간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정리 1.1.9번 부분 공간입니다. K상의 벡터 공간 V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W가 V의 덧셈 연산 및 스칼라의 연산에 관하여 벡터 공간을 이루면 W를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즉, 부분 공간의 뜻은 첫 번째,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두 번째, 얘 또한 벡터 공간에서 요구하는 공리 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 부분 집합을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즉, W도 벡터 공간인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부분간 정의는 이걸로 답니다. 자, 부분집합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죠.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것처럼 부분 공간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V 자신과 0벡터만 가지고 있는 공간을 0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공간은 V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명한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3단 논법 이야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쉽게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예제 1.1.5에서 제시된 이 집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집합은 좌표 평면상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 x, y 좌표가 모두 0 이상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집합은 좌표 평면의 부분 공간이 아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더 배웠죠. 벡터 공간의 성립 조건으로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하나가 0 벡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마이너스 V 벡터를 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이전에 V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의 마이너스 벡터도 당연히 그 집합의 원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벡터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볼게요. V 벡터가 부분 집합 V의 원소이면 얘가 벡터 공간이 되려면 마이너스 V 벡터가 V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 벡터가 원소가 아니니까 얘는 당연히 벡터 공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1페이지는 이렇게 마치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1.10번입니다. 부분 공간의 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간좌표의 부분 집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W1은 xy 평면을 말하고요. W2는 xy 평면에 평행하면서 z좌표가 1인 거. 우리 보통 z 이퀄 1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W1은 R3의 부분 공간이 되지만 W2는 R3의 부분 공간이 아니다. 1번은 여러분 성분 실제로 벡터 가져와서 성분 대입해서 공리 1, 공리 2 쉽게 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 삼아. W2는 당연하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좌표의 점들의 Z좌표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벡터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0벡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공간은 벡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W2는 벡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 공간이 아니더라. 이렇게 쉽게 알을 수 있더라.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지는 정리 1.1.11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분 공간의 동치 조건. 왜냐하면 벡터 공간의 성립 여부를 알려면 그 총 10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불편한 거죠.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정리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앞으로 부분 공간이 아니냐를 밝힐 때 이 사실을 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부분 공간이다 말은 즉
W라는 부분 집합에 두 개의 임의 원소를 가져와서 적당한 상수배의 합이 당연히 그 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 집합은 부분 공간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성질을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성질이 뭡니까? 연산적으로 덧셈 연산과 실수배 연산에 대해서 다 닫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자, 그러니까 이거 형태도 보면 덧셈 연산과 실수배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덧셈 연산 따로 실수배 연산 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2번이나 같은 말인데 야는 두 가지를 찾아야 되니까 불편해서 야는 한 가지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2번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같은 말로서 동치 조건으로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벡터 공간임을 우리가 확인하지 총 10가지를 찾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 2, 3번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3번에서 1번까지로 1번으로 가는 것만 밝힐게요. 자, 3번은 가정입니다. 지금 어떤 가정이 되어 있습니까? W라는 부위의 부분 집합이 덧셈 연산과 실수배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갑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덧셈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 실수배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뜻은 공리 1과 2의 뭡니까? 1번하고 6번인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두 번째. W는 V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W의 원소는 V의 원소가 가지는 연산적 성질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공리 원투에서 원소가 가지는 연산적 성질에 해당되어지는 조건들이 몇 번인가 하면요. 2번이 교환법칙을 말하거든요. 덧셈 연산에서. 그러니까 원소의 연산적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덧셈 연산에서의 결합법칙입니다. 얘 또한 원소가 가지는 연산적 성질이기 때문에 되고요. 4번과 5번은 항등원과 역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얘들은 벡터 공간의 성립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소가 가지는 연산적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또 조건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야 되니까 4, 5번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원소가 가지는 연산적 성질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2번, 3번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위에서만 언급됐고 7번이 뭐예요? 7번이 1 곱하기 V 벡터가 V 벡터다라는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성립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이 뭐냐 하면 8번이 무엇이냐 하면 실수배 연산에 대한 결합법칙이고요. 9번과 10번이 실수배 연산에 대한 분배법칙을 말합니다. 이거 모두 원소가 가지는 연산적 성질에 관한 이야기라서 W에 있는 모든 원소는 2번, 3번, 7번, 8번, 9번, 10번을 다 만족합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두 가지죠. 항등원, 역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게요, 이제. 간단하겠습니다. U 벡터가 W의 원소이면 우리 가정에 의거해서 K 곱하기 오메가 벡터가 이 집합의 원소잖아요. W라는 집합에. 이때 K를 0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0 곱하기 오메가 벡터는 당연히 W의 원소. 그리고 모든 벡터에 0을 곱하면 당연히 0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벡터는 당연히 W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W라는 이 집합은 0벡터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U 벡터 더하기 0 벡터가 U 벡터가 된다면 항동원이 존재한다는 4번의 사실이 성립된 거죠. 자, 갑니다. U 벡터 더하기 0 벡터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U 벡터 더하기 0 벡터는 0 곱하기 U 벡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분배 법칙, 실수배에 대한 분배 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0 곱하기 U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U 벡터고 얘는 U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동원에서 요구하는 이 등식이 성립되어지더라 증명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건에 관한 이야기는 증명 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3번이면 1번, 즉 덧셈 연산과 실수배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으면 얘는 다 뭐가 된다? 부분 공간이 되고 10가지 성질을 벡터 공간의 10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 되어서 이 부분집합 W는 부분 공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됐다고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1.1.12번 부분 공간의 예예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부분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살펴보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R3의 부분 집합 W1입니다. Z좌표가 모두 0이네요. 앞에서 언급했던. 자, 이 W1이 결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얘가 부분 공간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부분권이라는 거 어떻게 밝힌다? 앞에서 총 10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덧셈 연산과 실수배에 대한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라는 걸 밝히면 되니까 각각 하지 말고 동시에 하는 게 뭐였습니까? K 곱하기 오메가 1 플러스 K2 곱하기 오메가 2 벡터가 아까 뭐다? W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W1이라는 집합의 원소 두 개를 가져올게요. 하나는 U 벡터, 하나를 V 벡터로 하겠습니다. 이면 뭐만 밝히면 되죠? U 벡터의 K1 U 벡터 플러스 V 벡터에는 K2 V 벡터. 이 합했는 벡터가 다시 어디에? W의 원소가 되면 W는 뭐다?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U 벡터를 간단히 이렇게 할게요. 뭐라 할까요? 지금 우리 책에처럼 A1, A2, 0라고요. V 벡터를 B1, B2, 0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A1, A2, B1, B2는 임의의 상수입니다. 어떤 값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하나 임의적 선택이 됐다는 이야기고 각각.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K1 U 벡터 더하기 K2 V 벡터 이거 성분 찾으면 됐겠죠. 자, 그러면 K1 곱해졌으니까 K1 A1 플러스 K2 B1 콤마 밑에 적을게요. K1 A2 플러스 뭡니까? K2 얼마예요? B2 콤마 0이네. 그러니까 적당한 상수배에 합했는 벡터의 성분을 보니까 X좌표 임의의 상수, 야도 임의의 상수, 야는 뭡니까? 0. 이 부분집합의 특징이 뭐예요?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임의의 상수인데 Z좌표만 0이다. 임의의 상수, 얘만 0이다. 당연히 야는 어디의 원소? W의 원소이다. 그래서 W는 W 아니네요. W1이네요. W1은 뭐다? R3의 부분 공간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W2는요, Z좌표가 1입니다. 얘는 1에 잡아서 보면 합해보면 당장 Z좌표 2이기 때문에 부분 공간이 아닌 거죠. 이거는 쉽게 여러분 확인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예제 1.13번은 형성평가가 있는 원래 문제인데 시험관계상 생략하고요.
가제가 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줬으면 합니다. 반드시 좀 해주세요. 쉬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요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분 공간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수를 개수로 하는 차수가 n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다항식의 집합 Pn은 실수를 개수로 하는 모든 차수의 다항식 전체의 집합 P의 부분 공간이다. 자, 간단히 말합시다. 다항식의 집합 뭐다? 벡터 공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덧셈 연산과 실수배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니까.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 어차피 다항식 아닙니까? 다항식에다가 실수배 있는 거 어차피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덧셈 연산과 실수배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게 다항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 또한 벡터 공간이 되는 거는 쉽게 증명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좀 이 부분이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가 있고 요거는 과제입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R3의 부분 공간의 종류를 여러분이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이해가 안 되면 R2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겠죠. 부분 공간의 종류를.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제도 한번 시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냥 갈게요. R2의 부분 공간은요, 결론적으로 R2의 부분 공간은 0 공간,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R2 자기 자신,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R3 공간 좌표의 부분 공간은 방금 했듯이 0 공간 하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원점을 지나는 평면 하나, 그 다음에 R3 자기 자신, 총 4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내용이 다고요. 과제 1.1.1, 과제 1.1.2, 과제 1.1.3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언급했던 요 부분 여러분들이 정병 한번 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맨 처음에 시도할 때는 어려울 수 있죠. 힌트 하나만 준다면요.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벡터 공간의 성질에서 배워낸 게 하나 있습니다. 차벡터 부분 있죠, 한번. X벡터 더하기 U벡터 이꼴 V벡터를 만족해주는 X벡터가 존재한다. 그거 쓰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적용시키면 이게 쉽게 보이거든요. 자, 요것만 잘 되면 R3까지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부분 공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1.1.2번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